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조금만 안다면 사실 논술학원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 논리 정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쉬운 팁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2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교수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좀 할 수 있는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학습 방안이나 그런 루틴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해요. 그럼 제가 이래요. 부모님도 한 반은 그 지분이 있다. 잘못한 지분이 있다. 왜? 책을 갖다 주면 또 교육을 시작해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교수자. 읽어주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몇 개야? 영어는 무슨 색깔인지. 또 시작하죠. 이제 갑자기 또 시작해요. 시작되는. 이건 누구야? 이건 어디에 있지? 막 위치 개념.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럼 아동은 누가 되죠? 또 시험 당하는 입장인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계속 가르치고 질문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방법을 바꿔야 돼요. 아이들이 저학년 때 글씨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빨리 읽어. 더 읽어. 막 10권 읽어가 아니라 함께 이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조금만 안다면 사실 논술학원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 논리 정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쉬운 팁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열심히 읽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책이 이렇게 딱 그만 줄줄이 사탕 막 글을 열심히 읽고 또 잘 읽어주는 게 굉장히 무슨 구연동화 하듯이 읽어줘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읽는데 그러면 지쳐요. 오히려 잠깐의 쉼을 쉬면 아이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뭐 엄마라면 어디에 가고 싶어? 아이가 먼저 질문을 한 거죠. 가장 좋은, 가장 인지적으로 높은 단계입니다. 스스로 어떤 질문을 생각해서 던진 거죠. 그럼 엄마는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아동이 이끌게 하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가 먼저 질문해봐. 이렇게 하면 또 시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가 잠깐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네가 질문 하나나 이게 아니라 이러면서 약간 와 이러면 이것만 해도 추임새만 넣어도 아이가 딱 나와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상호작용적 책 읽기예요. 이 상호작용적 책 읽기를 왜 중요시 생각을 하냐면 물론 아이들이랑 함께 재밌게 놀고 놀이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놀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언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좀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그런 표현력은 사실 많이 부족하죠. 책 읽기 활동은 굉장히 정제된 상황에서 공동 주목하기를 해요. 언어 발달의 가장 기본이 공동 주목하기, joint attention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책 읽기를 할 때는 말소리도 있고 의미, 단어도 있죠? 문장으로 언어가 나올 테니까 아무리 거기 뭐 칙칙폭폭 기차가 하나 그려둬도 기차 이렇게 가지 않고 기차다 뭐 기차가 뭐 기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말하겠죠? 그 다음에 화용이에요. 화용은 티키타카예요. 역지사지. 내가 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엄마는 어떨 것 같아? 이러한 여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언어적으로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이 단계들이 총망라해 있는 게 책 읽기예요. 그 안에 지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있죠. 그것을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적 질문 또는 추론적 질문, 비판적 질문, 창의적인 질문을 그곳에서 함께 엄마만 계속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중요한 기법을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꿀팁이네요. 네, 꿀팁이에요. 네, 보고 계시면 다 네. 이제 적으면서 네. 제가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봤었던 해외 사례에서 네네. 좀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네. 언어를 가르치진 않고 언어에 대신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습득의 과정을 유년기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맞아요. 영어는 수단이고 학교니까 아마 체육 시간도 있을 거고 음악 시간도 있을 거고 미술 시간도 있을 거고 그 시간에 필요한 그 언어를 그냥 흘려듣기로 암묵적으로 습득을 하면서 배우는 거겠죠. 딱 이 나이 때 아이들한테는 습득이 훨씬 맞는 네, 방법이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게 교수님께서 국회에서 네. 이제 언어 재활사를 일반 학교에 의무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언어 재활사가 어떤 건지 네. 그리고 왜 이제 그게 의무적으로 학교에 배치했으면 하시는지 한번 편하게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언어 재활사 국가 자격증으로 정식으로 나와서 이제 시험을 봐서 이게 되면 이제 자격증으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고요. 전 세계에서 거의 웬만한 국외에서는 이 언어 재활사가 학교의 공교육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삶에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또 아기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천천히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다른 타인과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때도 언어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도 언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동의 삶에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이 분들이 무엇을 하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많이 보시니까 근데 저 아이가 조금 지금 내 반에서 저 아이가 살짝 다른 것 같은 데를 되게 금방 캐치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언어 재활사들이 언어 선생님이 이제 복도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잠깐 이렇게 스크리닝을 했는데 괜찮아. 그럼 이제 저희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죠. 괜찮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봤더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부모님과 교사와 이제 교장 선생님께 알려서 저희가 이제 IEP, Individualized Evaluation Plan이라고 해서 요 아동 맞춤형 어떤 플랜이 짜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언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평가를 했는데 좀 이 아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들어가죠. 학교 세팅 내에서. 무슨 뜻이냐?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뭐 어휘가 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읽기가 좀 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 말을 더듬는 아이들이 다양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몰라요. 그걸 잘.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 저희 같은 전문가가 거기에 바로 투입이 돼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도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학교 그 어떤 교실 세팅에선 이 아이는 좀 더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리니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좀 더 속도를 느리게 얘기해줘라. 또는 용량이 좀 짧으니 이 아동은 좀 더 텍스트를 줄여서 줘라. 시험을 볼 때도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니 아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어를 위해서 언어 재활사가 학교에 상주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또 뭐냐? 저희한테 이렇게 와도 제가 항상 하는 작업이 반드시 제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소통을 해요. 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3박자가 돼야 된다. 이 3박자는 저희 같은 전문가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교사도 교육을 해야 돼요. 한쪽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언어재활사가 학교 세팅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라는 게 되게 놀랍네요. 일단 미국에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심지어 일본도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어떤 도시에 생겨났어요. 사실은 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4세고시, 7세고시 영어유치원 보내는 것도 아이를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게 각자 다르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래도 내 옆집은 또 한다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실 다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항상 그 양육자와 부모님의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은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작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질문이 불안한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아이가 참 신기한 게 엄마 뱃속에 있어서 그랬는지 남편보다도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아이다. 우리 엄마가 지금 불안한지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오늘 되게 즐겁고 행복한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로운 존재라고 말해요, 아이들을. 뭐 이렇게 부모님이 막 저한테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걸 여길 갈까요? 저길 갈까요? 막 질문하면 제가 어쩔 때는 그냥 질문에 답을 모를 때는 가끔 아이한테도 물어봐라. 너 여기 학교 가고 싶니? 뭐 여기 가고 싶니? 아이들이 참 지혜롭고 현답을 내밀어요. 어른들의 등을 보고 아이들이 다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지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도 아이들이 느껴요. 저는 그래서 저희의 이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딱 저희 이제 코너에 다 이제 공통 마무리 질문이 있는데요. 임동선 교수님의 코어 밸류는? 사랑? 근데 아동에 대한 사랑. 저도 모르게 이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거 억지로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그냥 주신 거죠. 제 마음 안에 그 core value가 있어요. 제가 선택하거나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 안에 아주 아기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와, 오늘 정말 교수님이랑 너무 귀한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결국 정리를 하자면 언어, 영어도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네. 아이도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네. 이것만 기억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행복하게 네.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아이한테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을까? 이런 걸 한 번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컨텐츠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